넷플릭스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혼조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에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래도 넷플릭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부터 한번 보면요. 81.9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를 한 거고요. 예상치가 83억 달러였으니까 요게 예상치 대비 조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3.29달러 나왔고 예상치가 2.86%였으니까 EPS는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독자, 요게 이제 59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 증가를 한 수치여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왜 빠졌냐 요거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예상되는 현금 보유량은 5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35억 달러였거든요. 15억 달러나 무려 증가를 한 거예요.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좀 빨리 볼 내용이 첫 번째는 59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과연 실제로 계정 공유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경영진은 미국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제일 큰 시장이죠. 여기에서 59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분기에 광고 기반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정 공유 금지 같은 것도 상승세를 좀 타면서 더 구독자가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3분기에는 매출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정 공유 금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시행이 됐느냐라고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 지금 100여 개국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 진출해 있는 국가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시행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가가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주요하게 작용한 게 제일 큰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뭐 안 나오고 뭐 혼조세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지금 투자자들이 넷플릭스의 가치에 가장 크게 매기고 있는 건 광고 기반 모델하고 계정 공유 금지예요.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됐지? 요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요번에 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영진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작년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해서 따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연초 대비 100% 넘게 이제 주가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주가가 오른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이 광고 기반 모델의 도입과 그리고 계정 공유 금지로 인한 구독자의 증가인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분리해서 수치를 발표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이런 우려심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전망치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3분기 매출 아까 많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7% 증가를 해서 85억 달러 정도 달성할 것 같다. 긍정적인 수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4분기에는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주요하게 왜 매출이 점점 뒤로 갈수록 증가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제 계정 공유 금지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광고 기반 모델도 구독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뒤로 갈수록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문제점이 됐었던 지금 수치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 것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정 공유 금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을 막상 했을 때 구독 취소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7.99달러 더 내고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공유를 받던 사람이 아예 이제 새로 가입을 할 때 이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넷플릭스의 광팬이라고 하면 바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더 많고 일단은 그러면은 계정 공유 안 되면 나는 안 볼게 라고 했다가 재가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3, 4분기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건요.
이 50억 달러를 올해 현금 보유량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35억 달러가 기존의 예상치였는데 왜 50억 달러로 증가를 했느냐?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지금 작가 연합하고 배우 연합, 요 연합의 파업입니다. 요 파업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제작사라든지 스튜디오들은 이제 많이 중단된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거 뒤로 이제 출시를 미뤘죠. 넷플릭스도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취소가 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5억 달러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50억 달러를 올해는 좀 보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50억 달러면 우리나라 6조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IP를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적 재산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루카스 필름은 이건 예시입니다. 루카스 필름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중에 성공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매물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OTT 업계들이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 그 파업이 이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다들 힘든 상황이고 헐값에 나오는 이제 그 물량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헐값에 사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실현이 된 거는 아니지만 현금이 많으니까 지금같이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올 한 해에 이 풍부한 현금으로 지적재산권들 이런 영화 관련된 타이틀들을 많이 산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많은 타이틀을 갖게 되는 이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아직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매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작년 이제 뭐 전분기라든지 넷플릭스 실적 발표할 때 보면요,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전체 이제 그 콜에서 상당 부분을 게임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때는 이거 OTT 관련 산업으로만 너네 생존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임도 할 거고요. 계속 선순환 시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부분에 상당 시간 많이 쏟았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할 때 게임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우리 추가적인 사업 필요 없고 지금 하는 사업만으로도 우리 충분해 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 어찌 보면 내피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광고 모델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적 발표 전에 캐나다에서 1인 모델 있잖아요. 제일 싼 거.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광고 모델 또는 스탠다드, 둘이 차이가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갭이 있죠. 그래서 광고를 봐도 난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선택할 거고요. 광고 진짜 난 진짜 못 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광고용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영진은 광고용 모델, 더 싼 모델로 가더라도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이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향후에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넷플릭스는 지금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이런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주식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저는 굳이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진입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도 굉장히 빨리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넷플릭스 이 OTT 업계에 지금 작가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넷플릭스가 수혜를 볼 것이고, 뭐 이제 어떤
이 OTT 업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찍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 먼저 올라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어요. 테슬라는 지금 관련해서 좀 자세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 중이기는 한데 뭐 어제 실적 발표했고 주가 한 5%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우선은 마진이 축소된 거, 영업이익이 축소된 거는요.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졌고요. 예상보다 조금 더 빠진 거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테슬라의 면도날 전략,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었죠. 뭐 판매량을 늘리고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겠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더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팔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축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면이어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가 좀 빠진 거는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가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근데 콜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가격 인하에 대해서 아직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 가격 인하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암시를 주기는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진 축소된 거 오케이. 뭐 이해, 뭐 우리는 다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더 빠졌네. 뭐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 더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면 더 축소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요 영상 빨리 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